조금이라도 좋아 보이는 것들은 전부 자신들이 원조라고 주장하는 중국이 얼마 전 한국의 한 기업에게 코가 납작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단도용, 빼내기, 카피하기 등 갖은 방법을 전부 동원해 좋은 기술을 훔쳐쓰던 중국은 그동안 13억이라는 시장 크기를 무기로 타국 또는 기업들에게 함부로 대들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렸죠. 그런데 몇 년 전 중국에서 만든 짝퉁 부품 때문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적지 않은 미군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용 생산한 짝퉁 부품을 썼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인데, 미국 내에서는 중국산 짝퉁 때문에 미국 병사의 인명피해를 불러왔다는 창피함에 쉬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중국이 한국의 한 기업에게 바짝 엎드리는 자세를 취해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당당히 전세계 1위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은 2위 중국, 러시아, 인도, 10위 한국까지를 전부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매년 국방비로 투입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해 전세계 그 어떤 국가의 무기를 가져와도 압살해버리는 최첨단 무기를 전부 보유하고 있죠. 그러던 차에 감히 미국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사건이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합니다.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바로 그 사건입니다.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맛본 미국은 탈레반의 근거지 아프가니스탄을 쓸어버리기로 결심하고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2년 뒤 2003년에는 악의 축 사담 후세인을 축출하기로 결심하고는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무기를 앞세워 이라크를 침공했죠. 그런데 이라크를 침공한 직후부터 미국에는 이상한 뉴스가 전해집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아파치 헬기가 격추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는데, 그 헬기가 소총에 맞아 추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뉴스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파치 헬기는 태생적으로 헬기의 하단이 전부 장갑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총으로 격추시킬 수 없는 기종이며, 이를 격추시키려면 최소 30mm 대공포나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 추측이 난무했으나 최종 결론은 사막의 폭풍으로 모래가 헬기로 흡입되어 긴급 착륙하다 반군들이 쏜 소총에 맞아 격추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후로도 계속해서 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당수의 사고가 원인 불명으로 결론났고, 특히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을 때는 예외 없이 원인 불명의 추락 사고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던 찰나 미국 비즈니스 위크는 충격적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헬기 추락은 중국이 만든 짝퉁 부품과 관련이 있다는 소식이었죠. 실제로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 보관 중인 칩셋 중 15%가 짝퉁 부품이라는 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그러다 2008년 1월 미 공군은 F-15 전투기에 탑재된 중국산 짝퉁 칩셋을 발견했는데, 중국에서 생산된 이 칩셋은 구형 표기를 벗겨내고 단순히 신형 표기만 넣은 너무나 단순한 위조였고, 이외에도 과거 4년간 중국제 짝퉁 라우터 400대가 납품된 것도 밝혀졌습니다. 저렴한 인건비에 의한 저렴한 부품 가격과 외형상 뛰어난 위조 기술이 더해지면서 미국 국방부가 사용하는 주요 부품까지도 전부 중국산 짝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는 말 그대로 충격에 휩싸였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까지 중국산 짝퉁에 놀아나고 있으니 그 충격이 상상도 못하게 컸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전을 가장 잘 만든다는 LG전자가 중국의 이런 짝퉁과 불법 도용에 일침을 가해 중국이 바짝 엎드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집이나 건물, 토지, 자동차 등 물건에만 소유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독창적으로 생각한 그 생각에도 소유권이 있고, 현재 시대에는 이를 특허라는 이름으로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은 특허 제도는 천재의 불꽃에 보상이라는 기름을 붓는다고 말하면서 특허제도 덕분에 천재들의 천재성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여러분도 뉴스에서 개인이 발명한 어떤 제품을 기업이 똑같이 카피해 귀신같이 똑같이 만들어 기술을 빼앗았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 이런 특허는 특히 기업에게 적용되었을 때 큰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기술력이 곧 경쟁력인 세상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한때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전쟁으로 세계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2011년에 시작된 이 전쟁은 피 터지는 법정 전쟁으로 7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애플이 검은 사각형의 둥근 모서리를 둔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액정 화면의 테두리, 애플리케이션 배열 등 세 가지를 두고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시작됐고, 결국 2018년 삼성이 7천억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모두 종료됐습니다. 이 특허권은 현재 시중에 유통된 제품뿐 아니라 앞으로 생산될 미래 제품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들도 이에 목숨 걸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 LG전자가 중국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LG전자가 얼마 전 사업 철수를 결정한 모바일 분야에서 중국으로부터 꼬박꼬박 로열티를 받게 된 것이죠. 지난 2018년 LG는 유럽 휴대폰 제조업체 위코를 상대로 LTE 통신표준 특허 3건에 대한 특허 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모든 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코가 제기한 항소심까지 전부 승소해버렸습니다. 이에 탄력을 받은 LG는 연이어 독일 내 위코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소송 재판도 준비하고 있었으나 재판 3일을 앞두고 위코가 갑자기 앞으로 LTE 통신표준 특허와 관련한 모든 로열티를 지급하겠다면서 숙이고 들어온 겁니다. LG전자 입장에서는 로열티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무난하게 합의가 됐고 이후 위코가 판매하는 모든 LTE 제품에 대한 로열티를 받게 됐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위코의 모회사가 중국의 티노입니다. LG전자가 판매금지 소송을 준비하자 미안하다며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로열티를 지급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비록 LG전자는 모바일 사업에서는 철수했지만 자신들이 보유한 수많은 관련 특허로 휴대폰을 판매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사실 이런 기술 특허는 기업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일본의 코닥이나 스웨덴의 에릭스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서 특허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LG전자 역시도 그러한 구조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LG전자가 철수한 모바일 사업 분야에서 중국에 무릎을 꿇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LG전자는 독일 마나임 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중국의 전자회사 TLC를 상대로 LTE 표준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TLC가 판매 중인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한 LTE 표준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었는데요. 표준 특허라는 것은 스마트폰의 관련 제품에서 특정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 우리 집 현관문을 열기 위해서 대문을 열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대문을 열고 내 땅을 밟지 않으면 현관문에 도달할 수는 없으니까요. LG전자의 표준 특허는 총 3가지로 모든 휴대폰에서 LTE 통신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특정한 기술인데 이 기술의 특허를 LG전자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LG전자는 중국이라는 국가와의 관계상 바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2016년경 첫 경고장을 보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특허 관련 협상을 요구했으나 TCL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경쟁사들의 부당한 특허 사용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조사 업체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TCL은 2018년 한 해에만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무려 1,500만 대가 넘는 스마트폰을 판매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토대로 TCL은 독일 시장에서 LG전자의 특허를 도용한 스마트폰은 판매할 수 없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모든 R&D 역량을 바쳐 개발한 기술을 함부로 가져다 쓰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더구나 기업은 그 특허를 통해 수천억 원에 이르는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중국 업체들이 이를 무단으로 도용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원 개발자가 입게 된다는 것은 중범죄죠. 중국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들이 원천 기술을 개발해 다른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로열티를 받는 방법, 그리고 자신들이 개발하지 못한 원천 기술이라면 이 기술을 가진 기업에게 정당하게 로열티를 지불하면 됩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1,000원짜리 하나를 주울 때도 보통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립니다. 절도니까요. 하물며 수천억 원짜리 소중한 기술을 몰래 도용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리지 않는 것이 정상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